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역시 이러고 있다가 전화 안 됐잖아요. 내가 역시 이렇게 있다가 그거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동 거는 거야. 시동 거는 거. 부르릉. 그거 사행성 게임 그거 아닙니까? 벅치기. 아 판치기. 벅치기는야 이거. 아 나쁜 거 아니야 이게 동네마다 달라. 네. 벅치기는 그 경찰서 가야 되는 건데. A few moments later. 앞에 다 날릴 거야. 자 오늘도 달려봅시다. 선생님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의 마무리 출퇴근의 동반자 스니커 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날로 먹었던 날이. 라이브가 했을까? 지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날로 먹으려고 우리가 한 편 날려 먹고 그래도 다시 한번 날로 먹어보자 해서 찍어서 집에 갔더니 분명히 날로 먹으려고 했는데 편집을 4일 했다. 결과적으로 날로 먹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럴 거면 그냥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막을 줄일 수가 없어. 이게 그거는 병입니다. 자막을 줄여. 비어 보이는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그냥 욕심이 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 줄여야 된다니까. 아니 이게 시간을 줄여야지. 자막을 줄이는 게 안 되는 것 같아. 시간을 좀 그레이트하게 그냥 확 한 10분, 20분 확 줄여야지. 50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너무 힘이 든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저희 촬영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가잖아요. 저희끼리 계속 이어가잖아요. 하기 전에도 시동 건다고 한 1시간 2시간 떠들다가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라이브에 좀 특화돼 있지 않나. 그 다음 라이브부터는 이제 게스트 없는 거고요. 특히 취객은 더더욱. 스니커 라디오를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취객 근데 나오냐고 막 여쭤보시는데. 그 취객이 아니라 또 다른 취객이 언제든지 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날로 먹는 편이 아닌 그렇죠. 제대로 된 주제와 제대로 된 가이드와 그럼요. 제대로 된 걸. 지난번에 날로 먹는 편하고 좀 반성을 해가지고 지금 대본을 어마어마하게 써왔어요. 지금 오늘 내일이니까 이거 뭐 올라가는 날짜는 다르지만은 저희가 이틀 동안 5편을 총 찍어야 돼요. 지금 대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써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반성했대요. 박 작가님.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거 업데이트 된 날이 이제 4월 2일 일요일인데 4월로 넘어가는 거 드디어. 4월 5일 날 개봉할.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영화 에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타이밍이 딱 좋아요. 지금 일요일날 요거를 딱 보시고 아니면 이제 4월 3일 4일날 출퇴근하시면서 이걸 딱 본 다음에 그 주에 이제 영화를 딱 보러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형님 때 와지 채널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은 오늘 다 마케팅 규정상 특정 브랜드, 특정 사람 이름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했거든요. 다 알아본 사람이다. 와, 이거 다 삐처리 될 텐데. B와 B가 계약을 했을 때 B 해가지고 B에서 영입을 시도했으나 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풀 수 있다. 오늘 다 푼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B랑 뭐 어쩌자는 거야. 근데 그 와디님 채널에 나가서 했던 그것도 45분 정도를 찍었어요. 되게 짧게 됐던데. 다 쳐낼 수밖에 없던 거야.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이죠?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2주 우리 영상에서 왜 우리 막 되게 피곤해갖고서는 날로 날로 먹은 날, 네, 날로 먹은 그날이 날이구나. 아침에 또 일정이 있었는데 네, 뭐 외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부르지 여기서도 못하고. 괜찮지 않아요? 여기서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를 와, 했다고 어디 가서 할 수도 없는 그런
한 진짜 상황이에요. 너무하다. 그럼 어쨌든 어떤 방송에서든 그것에 관련된 거는 그것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 유지 계약에 설명을 해요. 했어요. 날로 먹은 날 15편 그 찍은 날 오전에 사실은 타이슨님하고 저하고 와디님하고 셋이 저는 못 봤죠. 그쵸? 네. 워너브라더스 한국 본사에 가서 또 이렇게 와디님 덕분에 불러주셔갖고 셋이서 시크릿 시사회를 봤어요. 우리가 기자분들보다 더 먼저 봤어요. 저 미국 회사 그런가 그 카페트에서 미국 냄새 나고 좋더라고. 들어갔는데 아 진짜 미국 냄새 났어. 미국 냄새가 진짜요? 나는 거야. 그거를 표현하기가 참 뭐예요.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매캐하고 쾌쾌한 냄새 같은데 뭐랄까. 카페트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걔네 쓰는 청소용품이나 방향제나 이런 데서 나는 그 약간 그런 냄새 있어. 아까 낮에 KTX 타고 올라오는데 아니 울산역에서 A few moments later. 미국 냄새다 하면 보통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 왜 회사 그렇구나. 같은데 청소 용역업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세제 아마 그런 냄새일 거야. 이 냄새를 제일 진하게 맡을 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 저기 미국 대사관에 가면 거기 미국 냄새가 납니다. 빼박이네요, 빼박. 미국 냄새가 나 어릴 때 A few moments later. 야 이거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까? 또 내가 또 미국 냄새 얘기해가지고 또 삼천포 빠지고 또. 아니 근데 이 에어를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이 시사회장 이렇게 극장처럼 해놓은 그 시사회장에서 그 냄새가 나니까 뭔가 더 약간 이 4D 같은 느낌이 그치. 어떻게 믿지 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에어라는 영화 자체가 1984년을 무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이 영화가 뭐냐? 짧게 얘기하면 응답하라 1983입니다. 너무 명확한데요? 이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타겟이 사실 지금 20, 30대 분들은 아니에요. 영화가.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가 제목을 어그로 끄는 제목으로 할 거야. 영화 에어를 보러 가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봐야 할 영상. 거, 그렇죠. 근데 진짜예요. 이거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모르고 가시면 되게 뭐야. 아저씨들. 그냥 뭐 저거 딱 그냥 뭐 넷플릭스에서 그냥 타임킬링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아마존 프라임에 이렇게 같이 런칭하는 그러니까 걸로 이렇게 느껴버릴 수도 있는데 좀 이런 사전 지식을 알고 가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지식이 없으면은 되게 흔한 그 미국에 그런 영화 많잖아요. 왜 실화 바탕으로 각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영화 끝에 누구는 아직 살고 있다고 한다. 누구는 뭐뭐 했다고 이러면서 끝나는 영화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의 사실 영화긴 한데 딱 그건데 이거를 이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그런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영화에 나오지 않은 뭐 그 이후의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 맞아 우리 형들이 이런 얘기했어 아저씨들이 얘기했었지 이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최근에 저희 프로젝트 23 1, 2, 3편 하면서 요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던 이야기들이 또 여기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젝트 23 1, 2, 3편을 보고 가시면 또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좋죠. 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그럼요. 또 오늘 또 루드님은 또 안 보고 와서 저는 안 봤죠, 아직. 그래서 그거를 안 본 사람 입장에서 또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은 미국판 응답하라 1984의 재밌다. 느낌을 깔고 가요. 뭐 소품이라든가 사람들 옷이라든가 자동차 정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안 그래도 누가 이렇게 캡처 같은 거 올리면서 봤는데 일부러 그때 당시 물건이랑 제품들 막 갖다 놨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 소품들이나 이런 배경 같은 것도 고증 되게 잘 맞아요. 되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마 미국에 사시는 한 5, 60대 형님들이면은 우리가 왜 응답하라 시리즈 본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막 3살 막 이럴 때 이야기니까 맞아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또 80년대하고 90년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어서 90년대 초반까지 쓰던 그런 막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차도 그렇고 그래서 뭐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나이키의 이 펀드로 만들어진 영화도 아니고 마이클 조던이 뭐 참여를 한 영화도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와딘에 가서 찍었던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부르지 못하고 에어조던을 에어조던이라고 아니 부르지 근데 못하고 NBA도 말 못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 진짜 그 빡세다. 뭐를 뭐 연상시키는 그 무엇도 얘기하면 안 돼. 거기 뭐 찰스 바클리, 존 스타튼 뭐 다 그러니까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뭐 하킴 올라주원, 뭐 그러니까. 아디다스 뭐 다 나오는데 컨버스 다 나오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심지어 나이키와 마이클 조던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를 이야기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할 수 있다. 왜냐? 이제 곧 개봉하니까. 그치 이제 지금 이거 올라갈 때는 엠버고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뭐 비밀 우리는 유지 뭐 뭐, 계약서 이런 거 다 맞아요, 풀렸을 맞아요. 때니까. 거기에 뭐 우리는 뭐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나이키하고 마이클 조던이 이 만든 영화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맷 데이먼하고 우리 또 사과형 벤 벤 애플렉 이 둘이 벤 만나서 플렉이 감독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둘이 그 이거를 차렸어요. 둘이 옛날부터 뭐 꽤 서로 되지 않았어요? 주연하고 네. 뭐 감독하고 뭐 많이 그 시나리오도 같이 했- 쓰고. 그걸 했는데 둘이 팀을 짜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나온 첫 영화래요. 아예 회사까지 했죠.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한 느낌이긴 하다. 마이너하게. 맞아요. 그럴만도 하네. 그 사람들도 딱 그 어릴 때나 농구랑 딱 신발 이런 거 그때죠, 딱 좋아하면서 그때. 자랐을 그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잘 될 필요가 있는 영화예요. 잘 되면 2가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 얘기. 이 다음 얘기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따가 해드릴 건데 이 에어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이 영화사를 차려서 나온 영화인데 이 내용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소니 바카로의 자서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서 저거는 좀 사실하고는 내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소니 바카로가 거기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잘 알았으면 더 잘 알겠지. 우리가 더 잘 알겠느냐. 그거는 당연하지. 근데 이분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물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뭔가 그런 점에서 서로 좀 기억이 다르거나 약간 그치. 왜곡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자신한테 유리하게 얘기가 그치, 진행될 수도 이끌어갈- 있고. 사람이 이끌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이게 영화다 보니까 조금 각색이 되는 점 등등을 약간 고려해서 뭐 저희가 이전에 프로젝트 23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혹은 뭐 다른 알려진 기사들이랑 또 이 영화랑 조금씩 디테일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뭐 수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뭐 어느 게 정확하다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제 대충 그냥 흐름이 이렇다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보기 좋은 영화다. 우리가 뭐 무슨 저거 뭐 PD 수첩도 아니고 막 고증하자는 거 아니잖아. 그 등장인물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당시에 이제 나이키 상황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키가 72년도에 이제 그 블루리본 스포츠에서 나이키로 이제 아예 바꾸면서 그 코르테즈 뭐 와플레이서 뭐 이런 것들 러닝화들이 꽤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자리 잡아가는 브랜드였는데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뭐 카림 압둘 자바, 뭐 레리 버드, 매직 존슨 이런 사람들, 줄리어스 서빙 이러면서 농구 인기가 급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구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됐고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나이키는 이제 그간에 뭐 러닝 슈즈만 가지고 꽤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 성장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농구화를 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없었지. 그래서 이제 농구화 디비전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나이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주인공이 나이키라는 회사는 이제 이 소니 바카로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맷 데이먼이 맷 연기하는. 데이먼이 연기한 소니 바카로라는 사람을. 이분에 대해서 주인공 네. 소개를 좀. 그래서 이 간단하게 소니 바카로라는 사람이 뭐 굳이 말을 하자면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 데퍼덴 라운드볼 클래식이라고 고등학생 그 유망주를 모아서 올스타 게임을 하는 이런 거를 그죠, 데퍼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뛰는 거를 이렇게 뭐 모아오고 리크루팅하고 뭐 코치 감독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하면서 어떤 선수가 싹수가 있는지 요거를 가려내는 거에 도 같은 사람인 거지. 그죠.
말하자면 이 스카우터거든요. 그렇죠. 스카우터죠. 그러니까 뭐 스카우터 리크루터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쨌든 그 게임판에 뛰어드는 게 아니고 요거랑 이제 마케팅이랑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이제 농구화 디비전을 키워야 되니까 이 사람을 영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그 각 대학들이나 고등학교 팀들의 막 좀 유명한 명문 팀들 다니면서 코치들한테 이제 뭐 돈 주고 애들한테 우리 나이키 제품 신겨라 요런 거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입사를 해서 계속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또 84년도에 그 ABCD 캠프라고 그 데퍼덴 라운드볼이랑 비슷한 또 이제 유망주들 모아서 하는 그런 거를 또 만들게 되죠. 데퍼대는 소니 바카로가 다른 분하고 같이 설립한 거고 이 ABCD 캠프는 소니 바카로가 나이키에 설립한 거예요. 들어와서 아예 네, 이제 네. 소니 바카로가 직접 했던 거죠. 이미 유명해져 버리면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싹수가 노란지 얘를 이제 보는 거지. 근데 또 그 눈이 엄청 정확한 거예요. 잘 왜냐면 봤네, 잘 이런 봤네. 거를 이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고등학교 때문에. 올스타전을 했으니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 나이키에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너 좀 잘 해봐라. 그래서 좀 잘하는 애 좀 데리고 와갖고 우리 좀 잘해보자. 근데 영화가 84년인데 84년에 나이키가 뭐 대단하지 않은 회사잖아요. 3위조차 아니야. 그냥 꼴찌 회사야. 그냥 너무 많았어요 경쟁 브랜드들이. 그죠? 네. 근데 생각해봐. 루디님이 되게 유망주야. 되게 잘해. 근데 1위가 아디다스고 2위가 컨버스야. 그럼 1, 2위 가고 싶지. 당연하죠. 뭐 한 12, 12위 브랜드가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또 돈도 많이 안 줘. 심지어. 최악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마이클 조단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영화는 사실 여러분 스포할 게 없어요. 이게 역사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스포할 게 없어요. 마이클 조단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소니 바카로가.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대요. 맷 데이먼이 그래도 우리는 좀 친근하고 또 잘생기고 했으니까 근데 일부러 또 배도 나오고 이렇게 아저씨처럼 나오긴 하는데 진짜 소니 바카로는 실제 이 사진 나갈 건데 어. 그냥 좀 인물이 좀 그래. 이름부터 아시겠지만 이탈리아계 아하. 아저씨예요. 소니잖아, 소니. 바카로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맷 데이먼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얼굴인데 뭐 맷 데이먼이 자기가 하고 싶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스포츠 스타인데 이제 유망주인데 배 나온 아저씨가 와갖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싫지. 싫지 당연히. 차라리 좀 선출 좀 어려서 보던 형이 와갖고 했으면 그 브랜드도 이상하고. 너무 싫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마이클 조단 영입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나중에 나이키에서 잘려요. 이분이 91년도에 예, 잘려요. 잘리고 어디를 가냐? 루디님이 좋아하는 아디다스로 갑니다. 잘리면 아디다스지. 경쟁사로 가는 거죠. 아디다스에서도 자연스럽죠. 이랬고 마지막에는 리복에서도 리복으로 가다. 아디다스 가서 누굴 영입해? 그 형 우리 그때 그거 거기서 얘기했던 이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그 형이 생각이 안 나는 코비가 아디다스랑 첫 계약했을 때 이 형이 코비를 데리고 왔어요. 그쵸. 코비 브라이언트를 소니 바카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되면 코비 영화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투 얘기를 한 거야. 아디다스에서 코비를 영입하는 이야기. 그렇네. 그리고 또 한 명을 데리고 올 뻔했어. 이거 와디 거기 얘기했다가 다 잘렸는데. 또 한 명을 데리고 올 완전 데리고 올 뻔했어. 누구였을까요? 코비 다음이에요, 전이에요. 다음이죠. 르브론 너 맞아요. 르브 맞아요? 르브론 완전 데리고 올 뻔했는데 막판에 놓쳤어요. 심지어 르브론 고등학교 때 보면 아디다스 티맥 신고 있거든요. 티맥 신고 한 경기 있단 말이에요. 역시 루디가 네, 저 이런 르브론 게 좋아해요. 촉이 좋아요. 네. 그래 왜 티맥을 신었는지 알아요? 왜요? 르브론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얘가 안 움직이니까 팀을 스폰서해 버린 거야. 르브론이 아디다스를 신을 수밖에 없도록 맞아요. 르브론의 고등학교를 스폰서한 거야. 맞아요. 이 사람 주특기잖아. 옛날부터 학교 코치랑 학교를 구워 삶아갖고 아예 그냥 와, 그 팀을 해버리는. 그랬구나.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대박이다. 되게 이게 짱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대단하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베네 플렉이 나이키 필라이트 회장을 연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필라이트 회장 얘기는 사실은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이거는 아예 한 편을 따로 떼도 될 이런 거라서 책도 내시고 뭐 그냥 워낙 이 영화상에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표현된 이 필라이트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복장이랑 이런 거 음. 맨발하는 네.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타이스님하고 저하고 이 처음에 에어 이 티저 광고가 나왔을 때는 막 그런 얘기 했었어. 야, 참 필라이트 안 어울린다. 막 이랬었어. 베네 플렉 형이랑 안 어울린다. 왜냐면 필라이트도 좀 이게 세잖아 얼굴이. 그렇죠. 또 아직 살아있으니까 저희는 얼굴도 다 이미 알고 있고. 근데 베네 플렉 좀 안 어울린다 했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너무 비슷해서 너무 아, 비슷해. 진짜요?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안 닮았는데 닮은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연기도 잘하거니와 그 헤어스타일하고 옷 스타일링하고 와 그리고 이 사과 형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겠지. 보면 볼수록 똑같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는데 너무 닮았어. 액팅에서 나오는 느낌이 전달이 되나 그런가 보다. 봐.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좀 코믹한 캐릭터로 나와요. 약간 회장님인데 막 약간 좀 어설픈 것도 있고. 왜냐면 이분도 런닝을 하던 분이고 맞아. 또 선수였으니까. 근데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케팅의 천재야. 소니 바카로가 얘기하기를 그다음에 또 이제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기를 필라이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약간 코믹한 캐릭터로 나와. 왜냐면 소니 바카로가 마케팅의 그죠. 천재여야 포커스가 하니까. 되어야 되니까. 소니가 주인공이니까 약간 서로 대립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보조해주는 역할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필라이트 회장의 그 복장, 특히 이 러닝하는 조깅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막 하얀색 윈드러너 같은 자켓에 짧은 이 핑크 색깔 보라색의 가운데쯤 되는 색깔의 이 타이즈 반바지 같은 걸 입고 네. 막 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신발이 딱 하나가 있지. 허러치 컬러더라고 그렇죠. 그게. 아. 보면은 필라이트 회장이 조깅하는 이 옷 복장의 컬러가 허러치 그렇구나. 컬러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오피스에서 이러고 막 맨발로 이렇게 발 올리고 있고 이거 진짜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참고를 했고 필라이트의 이제 사무실이 회장실이 나오는데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잘 보시면 왜 그 와플 소를 맞아. 만들었을 때 이런 거 그 전시돼 있고. 자기 집에 있는 와플 기계에다가 이거를 해갖고서는 만들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와플 기계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A few moments later. 일단 필라이트 얘기는 진짜 우리가 한 편으로 해도 언젠가는 되기 필라이트 때문에 회장 얘기를 한번 좀 한 편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사실 이 나이키는 정도로만. 필라이트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옵니다. 예. 우리 소개해 저 주세요. 프로젝트 23에서도 여러 번 이름을 말씀드렸던 그 랍 스트레서 그 넷플릭스 시리즈 오자크에 보면 주인공 했던 그 뭐야 제이슨 베이트먼 제이슨 이 베이트먼. 아저씨가 이제 랍 스트레서 역할을 했는데 여기도 사실 좀 외모가 괴리는 좀 많이 있긴 한데 너무 샤프한 형님이 했어.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다 나이키에서 일을 하게 됐냐면은 그 73년도에 나이키랑 오니치카 타이거가 소송을 할 때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예요. 근데 이 사람 하는 게 너무 수완이 좋아서 필라이트 회장이 야 새끼 똘똘하다. 너 우리 저 법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나이키로 데리고 왔다 섭외를 하더라고. 해버렸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A few moments later. 이 얘기도 내가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 진짜 완전 막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소송전을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프로젝트 23에서 소니 바카로보다는 이 랍 스트레서하고 피터 무어에 많이 우리가 집중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알려진 것도 이 랍 스트레서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피터 무어하고 에어조던 1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뭐 이런 식의 장면은 나오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좀 뭐라 해야지 이 사람이 막 되게 막 내가 이때다 싶으면은 막 밀어붙여서 뭔가를 쟁취해내는 막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랍 스트레서의 역할이 조금 축소된 게 저는 그게 딱 하나 불만이었어요. 약간 랍 스트레서 역할이 되게 큰데 여기서도 뭐 멋있는 걸로 나와요. 딱 하고 뭐 조언도 딱 해주고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A few moments later. 그래 여기까지 랍 스트레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피터 무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터 무어
형은 뭐 우리 같은 또 프로젝트 23에서 네, 얘기도 진짜 여러 번 했었죠.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이건 참.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마이클 조던을 데리고 와야 돼. 신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애를 꼬시려면은 뭔가 보여줘야지. 왜냐면 막 그 라운딩 다니거든요. 막 아디다스 가는 장면도 나오고, 아 진짜요? 컨버스 가는 장면도 나오고. 마이클 조던이 나와. 여러분, 마이클 조던 역할이 있어. 얼굴도 안 나오고 뒷모습이나 뒷모습만 이런 걸로 나오죠? 살짝 나오는데 여기 어깨 연기, 등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잘해. 조던이 같아. 그냥 안 나올 수는 없지 마이클 조던이. 근데 우리 신발이 필요하잖아. 나이키인데, 막 이름도 다 정했어. 에어 조던이야. 막 그런 내용도 다 나와. 에어 조던 다 정했었는데 신발이 없잖아. 신발을 만들러 지하실 같은 데 내려가. 배트 케이브로 막 이거 내려가. 솔직히 영화적 연출이야. 영화적 그건 구라야 연출이죠. 구라. 그건 연출이지 누가 봐도. 배트 케이브 같은 데로 내려가. 맞아. 지하실로. 맞아. 막 연구실 같은 데로 내려가. 불도 꺼져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막 푸르스름한 빛이 막 올라오고 막. 좀 알프레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알프레도가 그런 나와. 느낌으로. 나와요? 알프레도가 아 진짜요? 알프레도가 피터 무어야. 마스터 오셨어. 또 하필 또 베네플렉이야. 또 배트맨이야. 브루스 웨인. 브루스 웨인. 하필 아, 또 베네플렉이야. 그렇구나. 그거 너무 영화적 연출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피터 무어가 나오는데 이제 막 신발 디자인 이걸 막 보여줘요. 그래서 막 서리도 같은 게 깔려 있어. 아, 그 티저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 에어십이랑 조던원 네, 맞아. 에어십 흰빨이랑 조던원 흰빨인데 시카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막 연구 막 해갖고서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딱 나와. 조던이 에어 조던 원이 바바밤 나중에 딱 나와. 근데 그거 솔직히 너무 개구라야. 좀 개구라긴 한데.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한 일주일 내에 이거를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걸로 나오는 거야. 시카고가 나와 또. 딱.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이클 조던이 계약을 하고 처음 이 포토슛 광고 촬영했을 때 있었던 신발은 브레드하고 블랙토죠. 시카고가 맨 처음에 없었다고. 근데 아무튼 뭐 시카고가 쫙 나와서 이거를 이제 막 보여주고 막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책상에 보면은 점프맨이 이렇게 그려진 종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조던이 이미 나이키랑 계약하고 사진 촬영할 때 나왔던 포즈에서 이걸로 로고로 만든 거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는 순서상 맞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영화적인 연출인 그치. 거지. 조던이 계약도 안 했는데 점프맨 로고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사진에서 말이 안 나오는 되죠. 건데. 발레를 해야 나오는 동작. 근데 그 정도는 애교로 그렇지. 넘어가자. 영화적 연출이니까. 배트 케이브.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됐어, 모른 척. 맞아. 되게 웃긴 게 피터 모 형이 혀가 짧은가 봐요. 영화에서 얘기를 하는데 혀가 발음이? 짧아. 그분 실제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약간 실제 고증을 가져왔겠죠, 어느 정도. 혀가 짧아서 이 형도 약간 바보처럼 나와. 그건 그래가지고요. 이게 도던 원태가 만드는데요. 약간 이렇게 약간 나와. 그 무슨 코미디 영화의 괴짜 박사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진짜요? 나와. 근데 그런 것도 좀 재미인 것 같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 모르지. 그것도 실제랑 다른데 그냥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한 만든 걸 걸 수도 수도 있고. 있으니까. 실제랑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소니 바카로, 필라이트, 랍스트레서, 피터 무어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사실상의 메인 팀이야.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아시고 여러분 영화를 보셔도 재밌습니다. 이 네 명 중에 필라이트 회장님을 빼고 세 명이 다 아디다스로 갔다. 곧 떠난다. 곧 떠난다. 가버렸죠.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셋이 근데 그 아디다스로 간 그 시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랍스트레스하고 피터 모어는 일주일 정도 차이로 나갔다고 하고 나중에 소니도 같이 합류를 하는 거니까. 소니는 좀 몇 년 뒤긴 한데 그 랍스테스랑 피터 모어가 87년에 퇴사하고 이제 아디다스로 했고 소니는 91년인가 이제 나이키에서 해고당했다고. 근데 이 셋의 케미가 또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알고 보시면 재밌다. 난 그래서 이게 2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2편의 제목은 팅커일 거야. 일단 등장인물부터 해치웁시다. 네. 그리고 또 뭐 영화에서 이제 조금 이 앞에 설명한 4명 말고 이제 조금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성룡형이랑 러시아와 찍었던 크리스터커 형이 터커 형. 그 하워드 화이트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하워드 화이트. 네, 이 양반이 원래 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그 선수를 하고 있었고 원래 되게 유망주였대요. 그 NBA 드래프트 될 게 거의 뭐 확실시되는 유망주였는데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리어가 그냥 끝나버렸고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이 사람도 이제 들어온 거구나. 이거를 틀었고 현재까지 그 조던 브랜드 부사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계속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사진 나갈 건데 그 조던 원 그 포토슛 할 때 모자 쓰고 같이 있던 흑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양반이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조던 브랜드를 하고 있는 대단하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니 버커로 이 이탈리아계 배나온 아저씨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클 조던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출 누구라도 그치, 좀 형이 있어야 그치. 나도 좀 믿고 가는데 또 백인 말고 지금 다 백인이었잖아. 그치, 1번부터 그치, 4번까지. 우리 브라더 우리 브라더 흑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sen파이가 있어야 되잖아. sen파이가 있었던 거지. 뭐 터커 형 얘기는 짧게 하고 진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터커 형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데 영화에서는 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하. 그 이야기 또 이따가 해줄 건데 이 인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지 라벨링이라는 사람인데 그 코미디언이고 영화 배우로 많이 나오는 그 말론 웨이언스라는 사람이 이제 연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빌라노바 대학 여기도 명문이죠. 명문대. 여기서 선수 생활을 했었고 뭐 워싱턴 주립대, 아이오와 대학, 뭐 그 남캘리포니아 그 USC 뭐 이런데 감독을 했고 요 84년, 88년 올림픽 대표팀에 미국 대표팀에 어시스턴트 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84년도에 마이클 조던이 미국 대표팀으로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LA 올림픽. 이런 인연이 있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소니가 마이클 조던을 나이키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할 때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장면이 나와요. 원래 친구예요. 왜냐면 일하는 게 비슷한 커리어에 있잖아. 이 사람은 대학 감독을 했고 소니는 대학 감독들을 이걸 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둘이 원래 잘 알고 친했던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마이클 조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렇구나.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걔 성격 어때? 걔 뭐 좋아할 것 같아? 막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화에서 짧게 나옵니다. 짧게 뭐 한 신 정도 이렇게 나와. 한 씬, 두 씬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 둘의 사이가 틀어져요. 틀어지고 나서 91년도에 소니 바커로가 나이키에서 이제 잘리니까 아이고.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조지 라벨링이 소니 바커로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야. 라이벌이 돼버려요. 둘이 또. 그렇지. 이쪽은 이제 아디다스로 갔고 이쪽은 다시 나이키로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소니 바커로 자서전에서 나온 거니까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하기 싫을 거 아니야. 그렇죠, 싫죠.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아까 얘기했던 우리 터커 형이 연기했던 하워드 화이트와 함께 아마도 마이클 조던의 마음을 돌리는데 어머님이 한 70%를 했다면 이 형들이 30%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알고 보면 재밌다. 사실은 우리가 프로젝트 집상하면서 네.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데이비 포크. 데이비 포크도 나옵니다. 근데 다 나오는구나. 영화상에서는 이제 뭐 길지는 않고 조금씩 짧게 몇 번 나오는데 능력 좋고 악독한 그 개새끼 에이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일 잘하는 개새끼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슈퍼 에이전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야 루키지만 이 형은 이미 잘 나가는 그치. 슈퍼 에이전트로 그거 잘 나와. 나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막 좋은 회사에서 막 이러면서 전화 받으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조던이 데리고 가려면 돈 얼마부터 돈 더 내 이 새끼야. 우리나라로 치면 너 이 새끼 너 눈말에 먹물을 쪽 빨아먹어. 전형적인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 일 잘하는 그 에이전트 이런 느낌으로 나와. A few moments later.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지금 가이드에 안 써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인물.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맷 데이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 오호.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나이키와 계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거 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 70% 30% 이분 없었으면은 안 됐어. 에어조던 없었어. 그치. 지금 나이키 사라졌어. 바로 우리가 그 프로젝트 20편에서 연기를 했던. 그렇죠. 엄마 나 아디다스 가고 싶어. 이게 뭐야. 나 이러면서 몰라. 저것도 컨버스. 엄마 나 컨버스 가고 싶어. 등짝 쓰면 야 이 자식아 너 뭐라고 임마 너 저기 옆집 저기 올라주원이한테도 밀려가고 너 3위가 되는데 뭐 너 갈라 그래? 정신 차려 임마. 돈 많이 주는 데가 짱이야. 엄마 말 들어. 으이구 이놈 새끼야. 했던 바로 그분.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 어머니. 글로리스 조던. 어머니 같아.
진짜 멋있게 나옵니다. 진짜 개 멋있게 나와. 영화에서 되게 어. 진짜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아주 멋진 분으로. 엄마 보고 싶다. 진짜. 나도. A few moments later. 저까지 줘버려? 진짜요? 와. 몰라. 해버려? 잠깐 멍 때리고 있다. 씨발 해. 씨발 해. 줘버려. 줘버려. 로얄티만 다 줘버려. 딱 멋있어. 하긴 그런 게 이거는 있을까, 너무 습 지금까지. 아닌가 근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멋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엄마 그 옛말에 괜히 있는 게 엄마 말을 잘 듣긴 아니라니까. 해야 돼.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거는 그때 엄마 어머니 말 말 듣는 거. 그러니까 어. 엄마 말 잘 듣기 정말 잘했다. 그래서 와디님이랑 이거 찍을 때 와디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말 안 듣는 아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꼭 손을 붙잡고 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영화다. 역시 엄마가 최고야. 중간중간에 좀 깨알 같은 그런 막 개그들이 있긴 한데 이게 항상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지만은 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이다스 맞아요. 갖고 드립 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도 그걸 보고 자막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딱 가서 말씀드렸죠, 단원장한테. 그게 이 자막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 딱 나오는 거였는데 내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주세요 해서 몇 가지 약간 틀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왔는데 만약에 바뀌었다면 저희가 둘이 해내신 우리가 거군요. 해낸 겁니다. 안 바뀌었다면 몰라. 뭐 어쩔 수 마지막에 이제 다 이 스텝롤 올라가고 음악이 나와야 되잖아. 네. 이거 뭐 말씀 안 드릴게요. 가서 직접 확인하시는데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스니커 라디오를 보셨다면 1편부터 쭉 보셨다면 오케이, 이 노래를 오케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만해. 그리고 그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이 응답하라 198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음악이 배경음악이 대박입니다. 오. 대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탑5 안에 드는 팝송이 있는데 그게 나와서 또 그 딱 적재적소에 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그 노래 한 20번 정도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서. 진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퇴근길에 차에서 계속 돌렸구만. 계속 들었습니다. 와. 음악이 완벽합니다. 소품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많은 각도에서 영화를 보시고 즐기시면은 영화관에 가서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뭐 나이키나 뭐 이런 업계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케팅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케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뭐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해내서 지금 신화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니까 마케팅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가서 보는 것도 약을 팔려면 이렇게 팔아야 된다. 워낙 우리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지. 아무튼 루디님 영화를 안 보고 오셨는데 네, 오늘 어땠어요? 저는 그냥 본 것 같아요. 이미 본 것 같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보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뭐 개봉하면 또 같이 보러 가야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시작부터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밤새갖고 네, 밤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 영화 보다가 졸다가 깨다가 보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루디를 위해서 좀 형들이 좀 오늘 털어봤습니다. 네. 오늘 듣기만 했네요. 듣기만. 네. 약간 느낌이 아니고 잠꼬대하고 있는. 네, 약간 그런 느낌. 꿈을 꾸고 있네요. 꿈에서 형들이 나와서 꿈에서 이제 스니커 라디오에 나 없이 형들 갑자기 스니커 라디오를 하는 거야. 뭐지? 왜 형들이 나 없이 스니커 라디오를 하고 있지? 꿈인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저 뭐 한 게 없지만 마무리해도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영화 곧 개봉할 영화 에어에 대해서 이런 사전 지식 알고 가고 보면 200%로 즐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셔야 됩니다. 영화관에 가서 꼭 보세요. 이럴 수는 없지만 그치.
우리 또 나이키랑 뭐 여자분 너무 좋아하니까 그쵸. 이런 뒷이야기들 보는 게 꽤 재미가 있어. 맞아. 영화로 다뤄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잘 돼서 미국은 잘 될 것 같아. 아까 우리 무조건 잘 얘기했지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무조건. 좀 연령대 있는 형님들은 그 아마존에서 100% 본다. 100% 보지. 근데 타겟이 20대 30대가 아니야. 그래서 좀 걱정은 돼. 제목이 에어고 뭐 티지에서 막 조단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마 좀 낚여서 보러 간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낚여서 그냥 갔다가 네. 실망할까봐.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꽤 많을 것 같아. 실망할까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번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도 그걸 보면서 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냥 트렌드고 유행해서 신는 게 아니고 좀 배경 알고 자기가 왜 이걸 신고 있는지 왜 우리가 좋아하는지를 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네요. 좋아요. 자, 마지막 인사. 자, 아무튼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취향이 맞으시다면 한번 보러 가시고 저는 무조건 저라면 솔직히 몰라 뭐 무슨 상관이야 돈 받은 것도 아닌데 뭐 난 당첨도 안 되는데 뭐 근데 이게 좀 뭔가 그냥 보기보다는 옆에서 친구하고 같이 떠들면서 보면 그렇죠. 좀 더 그게 좋은 진짜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마존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극장 가서 보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졸려. 너무 졸려. 저 아마 나중에 편집하다 보면 저 몇 번 졸았을 거예요. 네. 그막 크게 해서. 네, 보여. 그 부분 이렇게 크로머 띄워줘야지. 꿈을 꾸고 있는 거, 졸면서 꿈 꾸고 있는 거죠. 나중에 편집소 올라가면 내가 저걸 찍었나? 형 우리 촬영 언제예요? 했다고요? Said I'm new to your beauty. This song's for my country. I wanna pay my duties. Cause I'm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ing like an actress. I'm out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baby.